자, 내년 대권을 잡으려는 잠룡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 시간, 나는 대선 주자다, 일명 나대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에 등록을 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버지입니다.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바르지않은 교육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이게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름은 불량감자 최문순 후보입니다. 포테이토스, 약자로 PTS. 약자로 PTS입니다. 우리가 PTS처럼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광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우주처럼 아주 존엄하게 보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 아홉명이 힘을 합쳐서 PTS들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PTS!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 등록을 한 최문순 강원지사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영상 같이 함께 잠시 봤는데 네, 지난 4일에 있었던 국민면접 때 모습이에요. 네. 자, 짧게 영상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이었고 저도 그 토론회 면접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자, 네, 브이로그도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두 개의 별명이 등장합니다. 매기 그리고 불량감자. 근데 지사님은 별명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문순 씨, 씨가 이제 알파벳 C이긴 합니다만 완판남, 뭐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어떤 별명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세요? 네, 우리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불량감자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제 감자 장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완판남을 많이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완판남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감자 완판남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완판남. 대한민국의 판을 뒤집겠다. 지금 이런 국가 체제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빈부격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 해서 완판남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 면접 굉장히 혹독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당히 2위를 하셨어요. 지금 뭐 여권의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제쳤거든요. 당시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네, 면접이 참 공정했다. 정확하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셨으니까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은 제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어서 지금 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2위 자리로 곧 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벤트 때 이 경선 후보들을 감자로 다 이름 지어주시고 이름을 포테이토스다 줄여서 PTS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셔갖고 많이들 지금 재밌게 봤습니다만 자, 전 세계에 우리 정치를 알릴 수 있는 K 정치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K-팝 뭐 K-푸드 여러 가지가 유행을 하고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K-정치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본다. 조금 아까 여러 영상도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정치가 좀 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B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습니다.
철학을 담고 있죠. 네. 근데 우리 정치도 그런 철학을 담고 있으면서도 네. 문화적인 요소를 같이 담고 있는 네.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TS 팬클럽이 아미인데 네네. 이 아미들이 네네. 이 BTS를 정치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호정 의원도 얼마 그렇습니까? 전에 예, 법안 입법만 하다가 네네.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PTS는 굉장히 애교 있게 다들 네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지사님의 대선 주자로서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비전을 본격적으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10가지 질문을 준비해놨는데요. 예, 방법은 전에 출연하셨던 분들과 같습니다. 네. 짧게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고 네, 네, 네. 그에 대한 이유는 30초만 설명할 시간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벼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본인의 부 캐릭터로 최맥이라는 가수 이미지를 대중들 앞에 선보여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노래 좀 한다.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근데 왜 가수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십니까? 제가 이제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네. 좀 강렬한 캐릭터가 필요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제압할 캐릭터가 필요해서 네. 다른 분들은 전부 매기, 네. 미꾸라지. 네. 저는 매기, 네. 활력을 주는 매기 이렇게 캐릭터를 정했습니다. 메기 한 마리 어항에 넣으면 고기들이 막 활력을 얻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네. 매기로 정했습니다. 노래는 잘 못합니다. 몇 초 남았으니까 그 몇 초 남은 동안 네네. 노래 딱 2소절만 불러주십시오.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트로트.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걱정 마, 걱정 마. 예, 알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면 꼭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금 꼽으셨습니다. 네, 네. 내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서울로 부르겠다. OX. 부르지 않겠다고요? 네. 부르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빠르게 하려면 제가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까지는 다녀가셨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부르는 것은 아니고 먼저 방문해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교두보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자, 현재 북한은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네. 국제사회까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도록 할 만한 보관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으시다고요? 네. 이거는 그러면 노벨 평화상감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9월 18일 날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제가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북쪽에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나중에 한번 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세계관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중 패권 싸움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미중 간에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OX. 그렇게 보십니까? 네. 우리 동맹은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로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죠. 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원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한미 동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 사강과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다시피 설린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될 때라도 주변 사강이 동의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가 당내 친문 지지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이 잘못한 것이다. 네. OX. 조금 주저하시네요. 아니, 잘못한 거다. 아주 명백히 잘못됐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우리 그 송영길 대표가 지칭한 분들은 우리 당의 진성 당원들이시고 네. 열혈 당원들이십니다. 네.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셨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인의 기본적인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발언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신데 중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6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2차 TV 토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요, 여배우 스캔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가 바지를 내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 적절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답니다. 네. 매우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자리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택을 받는 아주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급한 단어를 써서 네. 대응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네, 7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다. 배신했다는 O, 아니다는 X. 배신했다. 네. 배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배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의 세계에서 배신은 늘 있습니다.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재직 중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네.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대선에 출마한 것.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네. 제2의 윤석열, 제2의 최재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가 어긋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8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기자 출신이시고요. 네네. 또 이 MBC를 경영하는 사장까지 해보셨던 최문순 지사님.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인상해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인상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일단 정치적인 중립성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아하. 지금 이제 KBS하고 MBC, 그다음에 연합뉴스통신 여기에 이사들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분들을 지명하지 말고 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독일 방식입니다. 예. 우선 그 현업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후에 네. 그리고 나서 수신료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9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9번 질문은 지난주에 이 양승조 지사께도 드렸던 똑같은 질문인데 네. 현역 강원지사 최문순 대선 올인하기 위해서 지사직을 던질 각오가 됐으면 O 아니면 X. 아니다. 지사직은 유지하면서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렇게 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해보니까 지사직을 던지는 게 편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두관 전 지사께서 네. 지사직을 던졌다가 네. 지금도 경남 도민들에게 혹독하게 비판을 받는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학습 효과로 네. 지사직을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 네. 학습 효과로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힘들긴 하지만 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운동을 계속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내리 3선에 성공한 도지사님, 강원도민들에게는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네, 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수는 컷오프에서 6위 안에 들 것이다. O, X 들 것이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6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네. 이렇게 큰 의미 없는 6등이긴 하지만 네. 흐름 자체는 네. 상승세에 있고 6등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잘하면 네. 이제 그 6등 안에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한 달 정도 뛰어서 6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프로세스에서 네. 3위 정도까지 1차적으로 3위 정도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유리하신 6등 한 것만 골라보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요. 오늘 나온 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인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가시기 전에 미리 어떤 조사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그 내용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 10가지 질문이 끝났고요. 네. 하나 질문 드리면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이 도지사 최문순의 정신연령은 몇 살이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65세 네. 노인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65세 4개월 됐는데요. 정신 노인 연령은? 중에서는 제일 애기입니다. 네. 애기 노인. 알겠습니다. 그 대답으로 대신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 나데다에 출연을 하시는 분들께요. 항상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있죠.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꿈꾼다. 5글자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인간의 존엄. 이게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저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복지국가인데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국민 한 분 한 분을 존엄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정치 철학이 기본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존엄을 네. 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지사님께 인생의 노래를 꼽아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노래 BTS의 소우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생의 노래라고 꼽으신 건 아니고 BTS 홍보를 위해서 아마 꼽으신 것 같은데 K-팝 BTS의 소우주 네네.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꼽은 BTS의 소우주가 인간을 말합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각각 개인이 소우주다. 그분들을 존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철학을 담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컷오프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선전하셔서 좋은 네.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컷오프 통과하고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